거의 한 일주 이내에 추천을 다 해버리시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일정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관찰 기간을 충실히 주라는 교육청의 취지에는 맞춰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원칙은 이제 요 기간 동안으로 잡아주시는 거고요. 기간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유 있게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교사 체크리스트 필수 여부인데요. 경남은 모든 기관에서 교사 체크리스트를 일정 비율 이상 다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시죠. 그래서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Y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추천위원회 생략 여부인데요. 교육청의 선발 요강상에서는 이 학추위 구성이 뭐랄까요, 조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생략을 하시는 걸로는 나와 있는데, 보시면 영재교육원 추천 시 학추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2024학년도 그 상황을 보니까 거의 모든 기관에서 아마 3분의 2 이상인 것 같아요. 5분의 4 학추위를 다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학생이 지원을 하고 교사가 추천을 하면 이 추천사가 학교를 건너가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건너뛰고 바로 선정심사위원회로 올라가서 여기서 바로 이제 심사가 시작이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영재교육원, 우리 영재학급에서는 학교 추천위원회를 생략할지 않을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 추천 제한 인원 자체도 거의 없어진 마당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굳이 이제 요걸 생략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명단 확인이라든가 뭐 그런 학교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정도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영재원에서 다 컨트롤 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생략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한번 많은 기관이 운영하는 대로 생략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추천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학교 추천 마감 일시, 발표 일시도 다 이제 입력할 수 없도록 막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 설정입니다. 저 눌러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를 하나씩 늘릴 때마다 발표일이 하나씩 늘어나죠. 자, 이 의미는 뭐냐면, 2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선정심사위원회로 올라왔을 때 먼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실시하고, 중간 합격자, 예를 들어 뭐 2배수라든가 1.5배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먼저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어떤 전형을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하면 이 기관은 합격자를 2번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작년에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모든 경남 영재교육원이든 영재학급이든 합격자 발표일이 한 번, 그러니까 전형을 딱 한 번 실시한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실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올해에도 똑같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요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4년에 네, 경남에서 제일 큰 창원영재교육원 요강을 한번 살펴보면, 네, 몇 단계로 진행을 하셨을까요? 네, 1단계로 하셨네요. 네, 그래서 영재성 검사 한번 보시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바로 발표하시고 1단계로 끝났네요. 자, 영재학급도 한번 볼까요? 네, 평산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모학초. 네, 영재학급도 한번 살펴보면, 네, 영재학급도 요 단계상으로는 이제 선발의 큰 단계에서 1단계, 2단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보시면 합격자 발표가 한 번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1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2단계로 하시는 기관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아마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2단계로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자 발표일도 저희가 경상남도 교육청 자료 일정상 권장 일정으로 나와 있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말일 9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12월 9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임의로 잡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기관에서 요강에 나온 그 일정과 당연히 명확하게 일치하셔야 될 겁니다. 요 시간 같은 경우에도 몇 시 몇 분에 발표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요강에도 당연히 탑재를 해 주셔야 학부모들이 이제 오전부터 기다리면서 계속 전화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시간도 꼭 요강에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 지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일반 학생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특별 지원으로, 그러니까 우선 선발해 줘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전형을 실시할 건가 말 건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남은 전 기관에서 있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예, 여기 있죠. 네. 자, 모집 정원의 10%를 무조건 우선 선발하는 특별 전형이 존재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이제 그 영재교육진흥법에 있는데 군 단위 영재교육원은 사실상 모든 학생이 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배자 특별 전형으로 아마 인정받는 게 아무래도 조금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안내하고 그 외에 별도 요건에 의해서 사배자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료 예정자 특별 지원 부분인데요. 자, 특별 지원으로 해서 아마 월반을 하는 형태의 그 학생들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창원영지원 작년도 요강인데요. 올해도 아마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특별 지원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재교육원에서 초중등과정 수료 예정자로서 동일 영역에 지원할 수 없으나 타 영역이나 상위 과정은 지원이 가능함. 예를 들어서 초등 수료 예정자가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또 초등 수학반을 또 들을 수는 없으니까 5학년 때 들었으니까요. 자, 그럴 경우에는 뭐 초등 과학이라든가 다른 영역에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수료자는 이 5학년 수료자는 6학년 중등 수학 6학년이 되었을 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수학을 또 들을 수는 없으니까 월반을 해서 중등 수학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하고 특별 전형이 있다고 하신다면 특별 전형을 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전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큰 영재교육원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소규모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는 특별 지원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없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특별 기재란 사용 여부인데요. 요거는 이제 있음으로 해주시면 짤막하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뭐 단문 형태의 어떤 의견을 저기 뭐 답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주로 예술 분야 쪽에서 많이 쓰시죠. 뭐 실기 공명이라든가 뭐 실기 악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받으실 때 사전에 조사해서 관련된 이제 실기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걸 쓰고 그 외의 영역은 아마 거의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없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당자 명입니다. 요것도 한번 연락처로 넣어주시고요. 자, 이 핸드폰 번호를 넣으시게 되는데 이 핸드폰 번호가 이제 쓰이는 곳은 그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을 하셨을 때 교사 추천했을 때 혹시 이제 추천서가 잘못되어서 그 반려하실 때 그 발신자 명의로 찍힌다든가 또는 그 추천하신 선생님이 이 추천서를 회수했을 때 회수되었습니다라고 관리자한테 문자가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문자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이 GED상에서 합격 불합격 안내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데 그때 발신자 번호로 이게 이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 공개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부분은 바꿨다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뭐 사무실 번호도 하셔도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받는 문자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생님들 추천서 회수 반려까지는 요 핸드폰 번호를 이제 주고 받으시면서 그 상황을 잘 이제 활용을 하시고 학생들한테 이제 그 합격 불합격 안내 나갈 때에는 이제 사무실 번호로 바꾸고 문자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 이제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담당자 이메일 가지고 계신 거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진 필수 여부, 예, 당연히 학생들이 지원할 때 사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원 취소 제한일인데요. 이 부분은 따로 그 교육청에도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추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찰 기간 중에라도 뭐 학생들이 이제 마음에 박혀서 선생님 저 지원 포기하고 지원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이 지원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사 추천이 시작되는 날 전날까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왔을 때 아이가 이제 취소한 걸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11월 14일을 추천 시작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전날인 11월 13일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가능, 취소 가능일은 2, 3, 5, 9, 5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역 그룹 선택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자, 우리 이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청 학생들이 어디인가를 이제 선택하시는 건데요. 그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창성산, 하포회원, 진해 이렇게 이제 그 세 군데로 이제 그 과정들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섞이면 안 되고 해서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또 뒤에도 진주, 홍영, 사천 이렇게 각 지원청별로 우리 영지원에 지원 가능한 우리 영지학급에 지원 가능한 지원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전체가 다 열리는 거고요. 뭐 경남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경남 전체에서 지원하는 영지원도 있죠. 자, 이건 이제 그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추천 제한 인원인데요. 네, 지금 아마 거의 모든 기관에서 이 학교 추천 제한 인원이 풀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창원 거죠? 이거 말고 경남 거에서 같이 살펴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학교 규모별 추천 배정 인원 제한 해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추천 제한 인원이 없기도 하거니와 또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학교 추천 위원회를 생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천 제한 인원이 의미가 없으니까 없음으로 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 내 중복 지원 허용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복 지원 불가 허용이 있는데, 자, 그 우리 영재원에서 수학반, 과학반 이렇게 동시에 모집을 하는데 수학 지원한 친구가 동시에 과학도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허용하신다면 요걸 허용하시면 되겠고, 무조건 우리 기관에 하나의 과정만 지원하도록 한다. 즉 중복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불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거의 모든 기관에서 중복 지원은 당연히 이제 정시 과정에서는 불가한 상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그 정시 과정이 미달이 난 게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발명반이 미달이 났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추가 선발을 할 때 수학 과학 쪽은 이제 정원이 꽉 찼고 떨어진 학생도 있어서 그 학생들이 그럼 이제 발명반에 이제 추가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수학이나 과학 쪽에 지원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발명반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반은 중복 지원을 이렇게 허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죠. 추가 선발 모집 과정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허용을 눌러주시고 정시 과정일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 세팅이 끝난 것 같고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저장을 했습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과정들 등록을 할 건데요. 그때 이제 쉽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죠. 상세 보기를 눌러서 예를 들어 요거를 6학년 수학반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년급을 6으로 바꾸고 영역을 수학으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다 동일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복사라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손쉽게 두 번째 과정이 등록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교육 영역, 학년 그리고 학급명 이렇게 세 가지를 제외해서 수정하신 다음에 복사를 누르시면 손쉽게 모집 과정이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관 고유 환경 설정으로 넘어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천 방식 부분입니다. 자, 우리 경남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공동 추천제를 유지를 하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죠. 자, 공동 추천에 관련된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추천이 어디 있을까요? 자, 공동 추천. 네. 자, 공동 추천 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추천제란 한 명의 학생을 최대 3인의 교사가 체크리스트를 나누어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한번 조금 구두로 설명을 드리죠. 여기 설명이 또 잘 되어 있네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이제 잠시 보시겠습니다만 그 체크리스트를 이제 여러 개 등록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일반 영재 행동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 적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고 과학 선생님은 과학 적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선생님 간에 서로 체크리스트를 겹치지 않게 작성하시는 것을 공동 추천이라고 합니다. 자, 요 다른 그 추천과의 차이점이라면 단수 추천은 이 한 명의 선생님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하는 방식인 거고요. 복수 추천은 각각의 선생님이 또 각각의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작성을 하셔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고 공동 추천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크리스트를 선생님들 간에 서로 나눠서 작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동 추천을 할 때 최대 이제 3명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초등학교라든가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생님을 여러 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최대라고 하는 의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이 체크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추천을 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권장이라고 되어 있죠. 학교의 이제 현실을 이제 마냥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열어주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세팅에서 공동 추천으로 골라주시고 아마 이미 대부분 골라져 있으니까 특별히 수정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 고유 체크리스트 경남에서는 따로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등록이 된 체크리스트가 있는 기관이라면 그 작년도 선발 공고랑 확인을 해보시고 쓰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용 보고서입니다. 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학생용 보고서를 이제 쓰시는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거의 모든 기관에서 이 학생용 보고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평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체크리스트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 경남교육청 선발 기본 계획에 보면 이건 창원인데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고서 제공하셨네요. 네네, 자기보고서 제공하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보고서하고 지금 고유검사지 등록되어 있는 자기보고서하고는 서로 다른 보고서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기본으로 제공하는 학생 자기보고서가 잠시 후 4번 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잠깐 보고 올까요? 네.